네,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 알아보는 스포츠그램 시간입니다. 2017년에는 동계 아시안게임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국내외에서 열려 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새로 도입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한성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한 기자, 먼저 동계 아시안게임이 다음 달에 열리죠? 예, 눈과 얼음의 축제라고 하죠. 동계 아시안게임이 일본 삿포로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아시안게임은 4년마다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이번부터는 동계올림픽 1년 전에 열리는 것으로 바뀌면서 6년 만에 펼쳐지는 아시안게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2월 19일부터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빙상과 관련해서는 평창 올림픽에 못지않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총출동을 하게 됩니다. 간판 스타인 이상하 선수를 비롯해서 장거리에 이승훈, 김보름 선수가 금메달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도전을 하고요. 쇼트트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석희를 비롯해서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두 출동을 하고 또 스노보드에서는 떠오르는 신예 이상호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만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평창 올림픽 때 금메달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에서는 정식 종목이 아니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올해는 또 야구 국가대항전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열리잖아요. 3월에 열리나요? 예, 이제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인데요.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1라운드가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더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하면 우리나라가 1회 대회, 2회 대회 때 워낙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큰 대회이기도 한데요. 지난 3회 대회에서는 예선 탈락을 했었죠. 이번 대회에서는 고척돔에서 1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사실 만만치 않아요. 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이스라엘, 타이완인데 네. 우리가 3년 전에 예선 탈락했을 때 같은 조에 있었던 팀들이 바로 네덜란드, 타이완이었습니다. 네. 이 팀들에게 밀려서 우리가 예선 탈락했는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비해서 전력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개인의 능력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타이완도 영원히 우리나라가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스라엘이 과연 야구를 할까 의문을 가지는 분들 있을 텐데요. 네. 사실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할아버지 국적까지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중에 메이저리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이 선수들이 좀 나온다면 이스라엘도 역시 만만치 않은 팀인데 우리나라는 반면에 오승환 선수가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고 강정호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전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있는데 김인식 감독의 목표는 일단 우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 월드컵도 국내에서 열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 월드컵은 미리 보는 월드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선수들이 3, 4년 뒤에 최고 선수가 되거든요. 네. 피파 주간 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무려 10년 만입니다. 호날두, 메시 같은 선수를 미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메시 같은 선수도 이 대회를 통해서 스타로 부각이 됐거든요. 5월 달에 대회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6개 도시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지도로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신태용 감독 체제로 바꾸면서 4강을 목표로 이제 세웠습니다. 이 4강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목표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또 이루기 쉬운 목표도 아닌데 신태용 감독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바로 83년도에 멕시코 때 4강 신화를 이룬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승우 선수,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B팀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 선수가 주축이 될 것 같은데 이승우 선수가 정말 메시 같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이번 대회를 통해 보면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밖에도 월드컵 축구 예선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지게 되죠. 예, 3월부터 러시아 월드컵 축구 예선이 우리나라에서는 홈앤더웨이로 펼쳐집니다만 우리가 과연 이번에도 진출할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되는 대회이고요. 평창 올림픽을 위한 테스트 이벤트들도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새 스포츠에는 비디오 판독 제도가 조금씩 바뀐다는 소리가 있네요. 예, 프로야구 하면 이제 비디오 판독이 이제 대세가 됐는데 네. 프로야구 비디오 판독 방식이 메이저리그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네. 그동안에는 비디오 판독을 할 때 심판들이 심판실로 뛰어 들어가서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장면이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도 메이저리그처럼 외부 판독관이 최종 판정을 해서 심판에게 알려주기만 합니다. 네. 그리고 자체 카메라를 동원을 해서 이제 단순히 중계방송뿐만이 아니라 자체 카메라까지 합쳐져서 좀 더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프로축구에서도 비디오 판독이 도입되잖아요. 축구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바로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마라도나의 신혜손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네네네. 프로축구에서도 비디오 판독이 시행이 되는데 사실 그동안 축구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하면은 경기의 흐름이 끊긴다고 해서 굉장히 네.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축구 자체의 고유성이 떨어진다. 축구는 야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많았었는데 지난해 말이었죠. 피파 월드컵 대회에서 처음으로 비디오 판독을 도입을 하면서 축구에서도 대세가 됐고 K리그 경기에서도 올해부터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상황에 도입을 하면 그야말로 경기의 흐름이 너무 많이 끊기기 때문에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골 그리고 옵사이드 이런 상황에서만 도입을 할 예정이어서 일부 축구 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큰 흐름이 끊긴다거나 축구의 영역이 바뀐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성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